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체포동의안이 이제 다음 달 12일에 이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 거기에 이제 윤관석 의원 등등도 다 등장을 하죠. 예. 국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인된 상황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까지 그러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부결을 시켜야겠다고 뭐 당론으로 정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사실상 의원들 자유투표로 맡긴 상황인데 예. 지금 의석 구조를 보면 국민의힘이 113, 또 정의당 6, 그러니까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넘기려면 민주당 의석 167석 중에 30에서 40석 정도 이탈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의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과반 넘었던 그 상황과 다 연계해 본다면 뭐 물론 변수는 2주간의 시간입니다. 2주간 또 어떤 방식으로 여론이 변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짐작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예.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본다면 체포동의안 그거는 당연히 가결되는 것이 제가 생각한 건 당연한 상황이 아닐까. 부결이 된다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서 찬반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인데요. 왜냐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당론을 정해서 뭐 표결, 뭐 가결이니 부결이니 이런 부분을 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크게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투표에 맡기되 어제 민주당 위철왕 윤리심판원장의 그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위철왕 윤리심판원장은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원들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투표이기 때문에 그날 돼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의 사례들과 달리 지금 분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 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역할이 이제 크다라는 네. 컸었다는 게 이 언론들의 이제 많은 시각들인데 그렇다면 이번 표결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좀 반영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중을 최대한 대외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의중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도부와 반대하는 반발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부결로 밀어붙이자라고 내부적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일단 녹음 파일로 국민들이 생생하게 얘기를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이거는 뭐 명백하게 제 식구 감싸기 그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건 앞으로 더 나아가서 김남국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차단하는 그런 의미로라도 지도부가 오히려 나서서 내부적으로는 가결적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이 앞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뭐 김남국 의원을 위한 희생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그거는 두 개를 좀 별개로 놓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좀 국민들의 이 안 좋은 분위기가 켜켜이 지금 쌓여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쌓여가는 분위기에서 하나라도 덜어내야 될 것을 오히려 위에서 얻는 느낌이 된다면 민주당 지도부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물론 두 의원이 굉장히 뭐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에서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기, 장소, 사실상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이제 시기와 장소를 상당 부분 특정을 했는데요. 일단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20개가 전달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이제 20명의 의원들이 수수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시기는 2021년도 4월 28일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한 4일 정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4월 28일과 29일 양일인데요. 28일에는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봉투 10개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29일 그 다음 날에는 의원회관에서 10개가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그러면 최대 20명 정도의 수수한 현역 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명단을 특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당일의 어떤 동선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국회나 출입 기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객관적인 동선 확보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의원들이 그날 당일에 그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앞으로 그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달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소환하게 되면 그 의원들이 누군지는 뭐 다 알려지겠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는 건 이 20명이 특정되고 이 20명의 이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 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12일 날 체포동의안 국회 네. 표결 있고 나서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조금 전에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론을 통해서 거론이 됐던 분들도 다 펄쩍펄쩍 뛰는 상황인데 예. 이제 어느 정도 동선이나 이 과정들이 그리고 혹여 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뭐 강내구 감사 등이 혹여라도 이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대 20명 의원이 특정이 된다면 그때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할지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있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스텝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나를 수사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반격을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른바 예전에 있었던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을 다들 기억하실 예. 것입니다. 그 녹취록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은 이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송영길 전 대표라면 결국 태영호 녹취록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의 최종 수혜자는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반격을 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이미 이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부분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괜히 뭐 태영호 녹취록으로 이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저는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는 검찰에 출석하고 앞으로 소환에 철저히 응하고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예. 그러니 나는 내 법적 책임을 다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꼭 진행해달라. 이거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워딩을 읽어보면 나를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수사 안 할 거야 나도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책임 회피성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약간 유체이탈화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나머지 부분이 더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철저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책임의 피성 발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